최근에 AI의 열풍, 이게 뭐 이것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국에서 대학교의 학과들이 수십 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전에 보니까 어학 중심의 이 과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AI로 대체 가능한 전공 학과들을 중국에서 무더기로 없어지면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특히 번역이라든지 촬영 뭐 이런 것이 좀 주된 어떤 그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데 점점 더 이런 면에서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죠.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대학교에 관련된 AI로 대체할 수 있는 전공들을 아예 다 폐지해버린다. 이게 지금 어떤 뭐 대학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중국 대학 전반에 좀 일어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중국에서도 이번에 특히 이걸로 화제가 된 대학이 네. 찬메이 대학이라고 중국 교육부 직속의 미디어 전문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 미디어는 이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대학은 이제 대부분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중국 방송계를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대학입니다. 아하. 중국의 유명 MC나 뉴스 네. 아나운서 대부분은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교장보다 더 높은 역할을 맡고 있던 당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 양회 기간 동안에 인터뷰에서 이제 이 학교에서 학부 전공 16개를 한 번에 폐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또 AI로 대체되는 학과들은 과감히 없앴다. 앞으로는 로봇과 인간이 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교육개혁이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사회 전반적으로도 지금 취업난이 너무 극심한데 그럼 결국 이런 명문대를 나와도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 대학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중국 교육부와 관계 부처들이 이미 2023년부터 AI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이런 신기술 경영 방식에서 도태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전공들은 다 없애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2024년부터 중국 전역의 대학에서 1,428개의 전공이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학생 모집을 중단한 학과가 2,220개라고 하는데요. 야, 땅덩어리가 큰 만큼 이것도 뭐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학과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1,839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 만들어진 학과가 있다고 해도 없어진 전공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촬영이나 더빙, 자막, 편집, 번역. 이게 지금의 이미 AI가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는 분야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AI 기술 초창기만 해도 이런 분야들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이 일부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정확도가 사람보다 훨씬 나아지면서 이제 수정 작업할 사람조차 필요 없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흐름 이어지다 보면 이 소종섭의 시사쇼도 뭐 그냥 AI로 그냥 만드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그런 정도로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AI로 대체할 수 있는 학과들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중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AI 열풍이 불면서 이런 일자리라든지 학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미국에서만 해도 지난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네. 프로그래머가 12만 명이 해고가 됐다. 그렇게 알려졌고요.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25% 이상 줄였다.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신입 사원들이 주로 하던 이제 자료 수집, 편집 업무 이런 것들을 전부 AI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갓 졸업한 대학생들도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보통 이제 신입 사원으로 이제 3년 이상 근무를 한 이후에는 본인이 여기서 쌓은 커리어를 가지고 이직 시장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런 커리어를 전혀 쌓을 수 없게 되니까 아예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대 청년의 뭐 70만 명 이상의 취업 쓴 상태다. 그렇게 응답한 뉴스도 나왔었고, 네. 예, 예전에 산업용 로봇들의 경우에는 주로 블루칼라 직종들을 많이 대체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AI는 뭐 사무직, 화이트칼라 직종 가릴 거 없이 모두 이제 대체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네. 고학력 인력들이 일자리를 대거 잃거나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한동안은 뭐 의사, 변호사 다음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다. 이렇게 손꼽혔었는데. 고임금 받는다고 막 서로 스카우트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이쪽이 원래 주 업무였던 코딩 작업을 AI가 전부 다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제 해고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진짜 필수적인 전문 프로그램 영역 이외에는 뭐 후선 업무 인력들은 거의 다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미국 월가에서는 한때 엄청난 고소득직 상징과 같았던 이제 애널리스트들, 금융과의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I가 투자 포트폴리오도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고, 역시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했던 뭐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이나 기초적인 업무 처리도 전부 AI가 하다 보니까 아, 신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 AI 그리고 로봇 등이 불러오는 미래 사회의 변화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속도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현대차 아틀라스처럼 AI랑 로봇이 결합해가지고 사람 형태의 로봇이 직접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현대차 노조도 이거 굉장히 막 반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로봇은 뭐 사람과 달리 그냥 24시간 뭐 48시간 뭐 계속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일자리를 새로 취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 뭐 현대차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뭐 미국 테슬라에서도 테슬라봇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피규어 AI라는 기업에서 피규어 로봇이 또 인간형 로봇들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시제품이 나오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로봇들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로봇들의 크기나 형태가 완전히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은 만들기만 하면 사람이 일하던 작업장에 배치돼서 곧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일부 공장에서는 아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돌아가는 공장들도 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한 명도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장들을 블랙 팩토리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제 기계들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공장 내부에 불을 킬 필요도 없어서 불을 완전히 끄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기계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블랙 팩토리다,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약간 상상만 해도 약간 무서운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공장들이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제조업 일자리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실업난이 한층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닥친 공통의 어떤 고민이고, 그러다 보면 각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뭐 이 문제를 두고 뭐 학계든 각국 정부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나마 아직까지는 AI 개발이 각 분야에서 기초 업무를 많이 줄여주는 도구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 충격이 지금은 좀 덜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진짜 심각한 충격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나올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불리는 게 나온 다음부터 시작될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AGI는 한마디로 거의 인간과 동일하게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지식을 활용을 하고 이제 배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AI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일자리를 흡수할 거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개발된 인간형 로봇 기술이 합쳐지면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없어지고 어허.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모든 일자리에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하면 이현우 기자 지금 하는 역할이나 제가 하는 역할이 로봇들이 앉아서 여기서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놓고서 여러 학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중 좀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가 테크노 퓨덜리즘, 우리말로는 기술 봉건제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과거 로마 제국 시대처럼 로봇이 사실상 이제 경제 주체가 되고 이제 노예 역할을 하면서 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회사에 나가지 않고 계속 뭐 축제를 즐기거나 뭐 네. 검투사 경기를 보던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이제 기업과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할 걸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의 그런 교육이나 이제 이들의 진로의 경우에는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 네. 그나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이제 직업을 이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시민들이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차원의 고민이 이어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